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자주 나오는 그 형태다 보니까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자, 현장에서 시험용 변압기 없을 때 그림같이 주선 변압기 2대와 수저항기를 사용하여 전원 내역 시험을 할 수 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고요. 최대 사용 전압 6,900의 변압기 권선을 시험할 경우이며 이온분의 E2 요거는 자 105대 6,300이다. 이렇게 몰았으니까 자, 즉 전압비가 6,300분의 105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시험 전압 걸어가지고 테스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압계가 있고 전류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자 시험 전압 얼마를 갖다 걸어야 되느냐를 갖다가 자 물어보겠죠. 자, 일단 물음부터 봅니다. 자, 1번 전원 내역 시험 전압 몇 볼트이고 자, 이 시험 전압을 몇 분간 가해서 견뎌야 되느냐. 가하는 시간은 이제 몇 분이에요? 10분이고요. 자, 10분이고. 그 다음에 전원 내역 시험 전압은 이제 6,900, 그러니까 7,000V 이하니까 자, 1.5배를 갖다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을 갖다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1350이 된다. 그래서 시험 전압은 1350V를 갖다가 10분간 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압계에서 측정된 전압은 몇 볼트냐 이렇게 몰았어요. 그러면 여기엔 지금 1350V를 갖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걸고 자, 전압계 측정되는 거니까 전압계는 지금 보시면 요 라인에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자, 요렇게 요 라인에 하나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지금 걸려 있는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자, 요 아래 걸 갖다 위로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겹친단 말이에요. 실적으로는 여기랑 전압이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전체 요렇게 잡아서 자, 1350이니까 반대쪽에는 얘가 병렬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절반에 해당되는 전압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냐? 1350의 절반에 해당되는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전압비 거쳐도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6300에 10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출하면 86.25V 맞나요? 그렇죠? 86.25V 자, 요렇게 산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의 역할은 뭐예요? 누설 전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원내역 시험할 때 순간적으로 누설 전류 생기면 누설 전류의 크기를 얘가 측정할 수 있도록 전류계를 걸어준 거죠. 그래서 자, 넘어가면 자, 요거는 이제 86.25V 나왔고요. 그렇죠? 얘는 뭐다? 누설 전류를 측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이에요. 연료전지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연료전지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세 가지의 신에너지, 8가지의 재생에너지. 그걸 합쳐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인데 그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우리가 연료로 사용을 해가지고 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의 특징을 교재 해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에너지 변환 효율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지 본체가 모듈 구성으로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형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상의 문제가 없겠죠. 환경상의 문제가 없고 자, 단위 출력당의 용적도는 무게가 굉장히 적고 자, 부하 조종이 용이하고 저부하에서도 발전에 대한 효율이 저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료로서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메탄올로지 자, 그 다음에 석탄가스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석유에 대체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연료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를 적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자, 문제 3번이에요. 다음은 단락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설명으로 보고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단락전류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를 해야 되고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분기 회로의 단락보호 설치점과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가 될 경우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 장치 P2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대부분 3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시게 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급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겠죠. 급전선이 있어요. 이 급전선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전선을 놨습니다. 이걸 우리는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이제 간선에서 전선을 이렇게 분기했어요. 우리는 이걸 분기선이다라고 하죠. 분기선이다라고. 그래서 이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선 보호용 우리는 차단기를 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선 보호용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 이게 P1이 되겠죠. P1이 되고, 이때 이 분기선로에서도 뭐 간선으로의 어떤 사고줄과 넘어가는 것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 를 단락 보호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다 설치를 할 거냐 이거야. 이게 3m예요. 3m. 그래서 3m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호 장치에 의해서 이 P1에 대한 이걸 P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제가 P2라고 한다면 P1에 의해서 단락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길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더라 이거예요. 제한을.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잘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단락 전류 보호 장치는 분기점에서 3m까지 이동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이고, 근데 P1에서 단락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 길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4번 문제 봅니다. 소선의 직경이 3.2mm인 37가닥 연선의 외경은 몇 밀인지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 이제 소선수 n을 갖다 계산하는 식은 3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때 n이 바로 뭐다? 층수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1일 때 7가닥. 2일 때는 19. 그죠? 3일 때는 얘가 37. 그 다음에 4일 때 4일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산해 보면 12에다가 5니까 60 하나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2에다가 5니까 60에 하나. 그래서 7, 19, 37, 61. 이렇게 해서 그럼 37이면 얘가 3층이구나. 그렇죠? 층수가 3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선의 직경이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D를 갖다 생각하는 축은 2n 플러스 1에다가 소선의 지름이 있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얘가 3층이고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소선의 직경은 3.2가 되겠죠. 요거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전력공학 필기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잖아요. 기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값이 얼마냐? 22.4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2.4 밀리미터 이렇게 된다. 4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선의 외경 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소선수 산수라는 거 이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인데 요거는 뭐 틀리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4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이에요. 다음은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차단기 트립 방식의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방식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차단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차단기가 존재하게 되면 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센서 역할을 하는 CT 또는 PT가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여기에 계정기 릴레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인지 아닌지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기 트리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릴레이, 그 릴레이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콘덴서 트립 방식 또는 직류 전압 트립 방식이 있어요. 또는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 있고요. 또는
자, 과전류 트립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을 주는 방법인데, 자, 1번 고장시 변류기 2차 전류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과전류 자 트립 방식이 될 것이고, 고장시 콘덴서의 충전 전하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 콘덴서니까 우리 CTD 콘덴서 트립 방식이 된다. 자, 고장시 전압의 저하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 전압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다 빠진 거라고는 뭐가 있어요? 직류 전원 트립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자, 차단기의 트립 방식에는 4가지가 있다. 과전류, 부족 전압, 콘덴서, 직류 전원 방식, 직류 트립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600, 220 두 대의 단능맥 AB가 있다. A의 용량은 30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로 완성한 저항과 리액턴 값. 자, RA가 0.03, XA가 0.04이고, 자, B의 용량은 20이고요. 2차 완성한 값은 RB가 0.03, XB가 0.06이다. 자, 이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40kV의 부하를 건 경우에 A기의 분단 부하를 해쇼. 그러니까 병렬로해서 40을 갖다 했다는 얘기예요. 40을. 그러면 A기는 얼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 하려면은 우리가 부하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설 임피던스 값이 나와야 되죠. 즉,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퍼센트 임피던스 A라 하고, 요거는 뭐야? 자, 10V 제곱에다가 자, A 거에다가 그다음에 자, 임피던스. 그렇죠? 요거는 2차를 갖다 1차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고놈을 갖다가 자, 뭐라 하자. 요거를 A라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의 10V 제곱에 자, PZ 이렇게 산출됩니다. 자, 이 자체가 단위가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자, 10에 자, 전압은 이제 2차 전압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6600대 자, 220 이렇게 자, 구성을 해 놨으니까, 그럼 220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얼마 넣어야 돼요? 자, 0.2를 넣어야 되고요. 자, 10V 제곱에 PZ죠? 자, A는 용량이 지금 이제 30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임피던스는 루트에다가 자, 제곱 0.03의 제곱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XA 0.04의 자, 제곱. 자, 이렇게 해서 A 값을 산출해 줍니다. 그럼 A 값이 지금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3.1%가 나와요. 자, 3.1%.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환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자, ZB. 마찬가지로 10에다가 V 0.2의 제곱에다가 요번에는 용량은 이제 B의 용량은 20이라고 했죠? 자, 20에다가 루트. 그 다음에 G21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GB라고 합시다. 자, 요거는 얼마예요? 얘랑 들어가겠죠? 그럼 0.03의 제곱 플러스 0.06의 제곱 이렇게 자, 산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풀 때 뭐 이렇게 공식을 뭐 쓰고 풀었는데 굳이 공식까지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쭉 작성하면 되는데, 공식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숫자 대입하다가 헷갈릴까봐 내가 한 번 더 헷갈리지 않게 한 번 더 쓰는 거지. 뭐 헷갈릴 자신은 없으면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 B 값을 갖다 구하면 자, B가 지금 얼마냐면은 2.77%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자, 부하 분담부터 계산합니다. 자, 부하 분담. 분담비. 또는 그냥 부하 분담이나 할까요? 부하 분담. 자, PB의 PA가. 그러면 A부터 들어가요. 3.1. 그 다음에 B는 위에. 자, 그리고 A의 용량. 그 다음에 자, B의 용량. 이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1.34가 나왔어요. 1.34. 자, 1.34가 나왔다. 자, 그럼 여기서 자, PB는 1.34분의 자, P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병렬합성을 P라고 했을 때, 자, 병렬합성은 이제 뭐에다가 A의 용량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가진 놈의 얼마라는 얘기예요? 1.34분의 1이다. 근데 우리 이제 자, 풀이에서는 뭐 PA, PB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썼는데 뭐 굳이 뭐 그거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요 값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40이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40. 그러니까 여기서 자, PA 값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PA 값.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A 값을 자, 정리해 주니까 자, PA는 그러면 40을 자, 1 플러스 1.34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 나오냐? 자, 바로 자, 22.9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22.91. 이게. 자, 22.91 kb에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병렬합성하면은 이제 과부하가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A가 이제 A 용량이 30이니까 요거보다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분담을 요만큼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B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B는 20을 다 쓰고 A는 자, 원래는 30인데 그 중에서 22.91만 쓰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예, 섞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은 우리 이제 전기 기기 해서 많이 다루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론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고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6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이에요. 어떤 공장이 220V 11kW인 삼상 유도 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이를 사용 전력량이 192kWh이고 이를 최대 전력은 12kW입니다. 최대 전력일 때 전류는 자, 34A예요. 1 부하율은 몇 프로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부하율이죠. 1 부하율. 1 부하율이란 하루 중에 최대 전력에 대해서 그 하루 중에 평균 전력의 100분율 값이 된다더라.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1 부하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사용 전력량이죠.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더라. 그러면 사용 전력량은 192kWh이고 하루니까 24시간으로서 나눠보게 되면 얼마의 킬로와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 부하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지. 평균 전력은 192kW를 24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자, 1 최대 전력은 12kW예요. 거기에 대한 100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게 얼마냐? 66.67 자, 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2번. 최대 전력일 때, 자,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최대 전력일 때 역률. 우리 역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압과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유상차를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 값.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는 자, 루트 3배 VI에 대한 자, P가 될 겁니다. 자, 거기에 100분율값. 이게 역률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전력이니까 그 최대 전력일 때는 12kW가 돼요. 12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자, 전압은 220이 될 것이며 자, 최대 전력일 때 전류는 34A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100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62.6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문제 7번에 1 부하율과 자, 역률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봐요. 8번. 단락 전류가 24kA인 계통에 사용되는 전격 전압이 170kV.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다 주었어요. 자, 전격 전압 주었고요.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주었어요. 자, 원래 이제 차단기 차단 용량이라는 것은 루트 3의 전격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인데, 이 전격 차단 전류는 이제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됩니다. 단락 전류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단락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원래는 차단 전류를 넣어야 되는데 차단 전류는 없으니까 단락 전류 가름하는 거죠. 자, 루트 3에다가 170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이제 전격 전압 154kV 이렇게 주어지잖아. 154.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170 대입 풀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주어진 거야. 17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24kA. 자, 그럼 바로 집어넣습니다. 자, 요 놈을 갖다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PS 값을 산출하면 얘가 얼마냐면은 7066.77 나와요. 7066.77. 자, MVA가 나옵니다. 그 선정해야 되겠죠? 자, 5800보다 크니까 자, 요거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답은 7300 MVA가 된다. 자, 선정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동일 용량의 단당 몇 개를 V 결선하여 3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델타 결선과 비교했을 때 출력비는 몇 프로인지와 V 결선한 변압기 한 대당 이용률은 몇 프로인지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델타 결선과 비교했을 때 출력비니까 자, 델타 했을 때와 V 했을 때 델타 같은 경우는 얘가 자, 요렇게 VPIP가 3개 있는 거고 자, V를 했을 때는 이제 루트 3의 VPIP죠. 참고로 V 결선은 이제 선이나 상이나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다시 쓰면 뭐야? 3P에다가 루트 3P가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 값. 요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가 약 57.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쓰시오 그랬으니까 57.7%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률. 자, 이용률. 자, 요거는 이제 몇 대? 2대 갖다가 3상 출력을 내는 거죠. 2분의 3이니까 0.866 정도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요거는 86.6%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어떻게 더 나왔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자, 출력비하고 이용률. 자, 숫자가 딱 뭐 떨어지진 않는데, 그 답 쓸 때는 출력비는 57.7, 그 다음에 이용률은 86.6.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자, 무방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과전류 보호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 회로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어요. 중성선을 뭐 및 뭐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자, 어떤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뭐 돼야 되고 어떤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무엇되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 자, 보니까 중성선과 선도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어떤 경우가 쓰고 있어요. 전류를 흘려줬을 때 또는 전류를 차단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차단 시가 있고 차단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폐로 될 때가 있어요. 폐로. 그죠? 그러면 차단을 시켰을 때에는 항상 누가 차단 시에는 자, 선도체부터 우리가 항상 차단을 시키고 폐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 뭐부터? 중성선부터 회로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중성선을 차단 및 재회로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의 차단기는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 도체보다 자,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자, 재회로 시에는 선 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재회로되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설비 규정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은 잘 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차단기는 고장 시에 발생하는 대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고장 구간을 건정 구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다음 차단기의 약호에 해당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차단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 차단기를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차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발생이 돼요? 아크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크를 어떻게 소호시키냐에 따라서, 소호 매질에 따라 가지고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OCB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유입 차단기라고 하는데, 그 유입 차단기의 소호 매질이 뭐예요? 절연유가 될 것이고, 자, GCB는 우리는 가스 차단기라고 하죠. 그 가스 차단기에 대한 소호 매질은 SF6 가스, 육불화 유황가스. 그럼 육불화 유황가스에 대한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압축 공기예요. 에어 브라스트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우리는 이걸 ABB, 공기 차단기라고 합니다. 자, MBB. 자, MBB는 자기 차단기예요. 자기 차단기에 대한 소호 매질은 전자력 또는 자기력이 되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VCB, 진공 차단기가 있더라. 자, 이런 차단기를 뭐라고요? 우리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용의 차단기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저압용의 차단기가 이제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NFB, 노퓨즈 브레이커. 자, 또는 MCCB라고 해서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또는 ACB. 자, 이걸 뭐라고요? 기중 차단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중 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는 저압용에 사용하는 차단기이고, 자, 여기 유입 차단기, 공기 차단기, 자, 가스 차단기, 뭐 자기 차단기 또는 진공 차단기는 뭐가 된다? 고압이나 특고압용에 사용하는 차단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제 12번 문제, 시퀀스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예요. 다음 논리를 갖다 보고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단 L은 로우, H는 하이다. 자, 이 임피던스 출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Z만 보면은 그냥 임피던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네요. 자, 출력 Z입니다. 자, A하고 B, 그 다음에 도트에다가 자,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면 자, 요게 출력이 되려면 이제 요건 어떻게 돼? 요거는 둘 다 1, 1일 때, 얘가 1일 때. 우리가 1을 갖다가 뭐예요? 하이로 표현한 거예요. 얘도 하이일 때. 그러면 C가 하이일 때나 자, 요 표상에서 C가 하이일 때, 그죠? C가 하이. 자, C가 하이일 때 얘가 출력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둘 다 하이일 때 겹치죠? 자, 둘 다 하이일 때 여기 있네. 둘 다 하이. 자,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완성할 수 있으니까 하이하고 로를 갖다 쓰란 얘기죠. 0과 1 쓰지 말고. 그래서 요거 하이, L, 하이, 자, 로우, 그죠? 하이, 로우.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요거 하이. 네, 요렇게. 나머지는 로우. 자, 작성하시면 돼요. 12번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자, 다음 이제 13번 보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하고 병렬 운전이 가능한 조건 4가지.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눈 감고도 써야 되는 그런 거예요. 필기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실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크기 주파 4가지만 알면 되죠. 기전력의 자, 뭐가 크기가 같을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겠죠? 위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같아야 돼요?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주파수가 같을 것. 자, 네 번째는 화형이 같을 것. 같을 것. 자, 지금 강의 때는 지금 이렇게 쓰지만
실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답을 쓸 때는 다 채워야 됩니다. 아셨죠? 이걸 다 채워야 돼요. 이렇게. 기전력의 크기가 기전력의 위상이 기전력의 주파수가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나중에 요게 다를 경우에 자, 다를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현상. 다를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자, 그에 따른 대책은 뭐가 있느냐. 거기까지 같이 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시퀀스 문제죠. 그림은 전자계팩 MC에 의한 시퀀스회를 계략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예시는 요거 온 버튼 그죠? A 접점. 자, 이 B 접점 오프. 자, 그다음에 MC 자기유지 THR 수동복귀 접점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접속은 이제 점을 찍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기본 회로인데 이것도 직입기동 회로예요. MC 코일과 이제 보조 접점, 그 다음에 스위치, 그리고 THR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MC의 보조 접점을 사용하여 자기 유지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시퀀스 회로를 예시 두 가지를 참고하여 그려라. 이제 접속한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 쭉 와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은 온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온 버튼을 갖다 지금 뭐로 해놓는 거예요. 온 버튼을. 자, PB1으로 자, 온 버튼을 자, PB1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뭐하고 MC 자기유지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정지 버튼. 자, PB2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THR. 자, 이런 식으로 자, 완성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자,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자, 끊어버리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PB1, PB2, MC, THR, 그죠? 네, 그거까지만 해서 램프는 필요 없고 요거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THR과 요 PB2인데 요 위치가 요거하고 요 위치가 위아래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동작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T3 열동계징을 작동하고 T4의 수동으로 복귀했다. 이때 MC의 동작을 타임 차트 표시하시오. 단 열동계전기는 평상시 도통 상태로 간주한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 신호를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서 스위치를 자, 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자, 쭉 했다가 THR이 여기 작동해서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요만큼까지만. 그러면 작동 시간은 자, T1부터 어디까지? T3까지. 여기까지만 작동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진공 차단기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진공 차단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수변전실에서 많이 씁니다. 수변전실에서. 자, 진공 차단기를 많이 쓰고. 그럼 그 진공 차단기는 자,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한 거예요? 고진공이죠. 고진공 상태에서 아크를 소화하는 자, 차단기를 진공 차단기라고 하는데, 그 진공 차단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차단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 이거야. 그럼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아크 소호 시간까지를 차단 시간이라고 하고, 그 차단기의 차단 시간은 3, 5, 8Hz 영역이 되겠죠. 그럼 이 중에 차단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3Hz 영역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단 성능이 자,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류 차단에 따른 접점 소모가 작고 개폐 수명이 길더라. 개폐 서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왜? 개폐 서지라고 하는 것, 진공 차단기의 가장 큰 단점은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에 대한 절단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에 대한 절단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개폐서지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 개폐서지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지 흡수기라든지 또는 개폐 저항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또 설치를 하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진공 차단기에 대한 특징들, 그다음 우리 저희 교재에 해설 부분에 또 진공 차단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3가지 정도를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전기 설비에 공급해야 할 변압기 용량을 구하고 변압기의 표준 용량에서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선정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 자, 이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전등용 설비가 있죠. 그러면 이때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전등에 대한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수용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률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게 킬로와트입니다.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뭘로? 역률로 나눠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설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60이고요. 다음에 수용률은 80이죠. 0.8이 될 것이고 이때 역률은 0.95가 된다더라. 그러면 이때 전등용 설비 용량은 50.53kV 암페어가 나왔어요. 53kV 암페어의 용량이 필요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전열이죠. 자, 전열 설비에 대한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설비 용량은 40이고요. 자, 수용률은 50%가 되겠죠. 거기에 역률은 0.9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전열 설비에 대한 킬로볼트 암페어는 22 킬로볼트 암페어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동력 설비예요. 동력 설비에 대한 자, 킬로볼트 암페어는 부등률이 존재하니까 부등률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 부등률 자, 곱하기 역률을 자, 최대 전력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등률은 1.4이고 역률은 0.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설비는 70이고 수용률은 40%다. 자, 이때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 22.22가 돼요. 여기도 22.2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뭐 전등 설비에 대해서는 50.53. 자, 그 다음에 전열 설비에 대해서는 22.22. 동력 설비도 22.22가 됐어요. 자,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94.97 자,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더라. 그러면 자, 주어진 변압기의 표준 용량표에 의거해서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아, 그렇죠. 표준 용량에 의거. 자, 표준 용량에 의거. 자, 얼마짜리 선정한다? 10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한다더라. 이렇게 써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17번이에요. 345kV의 변전소의 단선도와 변전소에 사용되는 주요 재원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샵 1버스, 샵 2버스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 모선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이중 모선 방식이다라고요. 자, 우리 모선 방식에 대한 종류에는 단모선, 이중 모선, 1과 2분의 1 차단 방식, 자, 그런 것들 있죠. 또는 절한 모선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중 모선이다. 그럼 우리가 모선을 사용하는 방식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정전으로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모선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 샵 1, 샵 2, 이중 모선이 될 것이고 SHR, 션트 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블로 리액터다. 그럼 블로 리액터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페란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쭉 또 따라와 보니까 자, 이중 모선에서 T버스라고 하는 게 뭐야? 절한 모선이죠. 그 절한 모선을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절한 모선을 설치한 이유가 뭐야? 아, 그렇죠. 무정전으로서 전원 점검하거나 공급해주기 위해서. 자, 우선은 회로에 대한 자, 분석을 한번 해봤고,
자, 거기에 대한 재원을 한번 보시자고요. 주 변압기는 3, 4, 5, 1, 5, 4, 23kV로 변성되는 단권 변압기인데 Y 델타 3권선 자, 변압기가 되겠죠.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1차와 2차, 1차와 3차, 2차와 3차 사이에 500메가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차단기에 대한 재원이 나와 있고 달로기, 피레기, 블로 리액터, 자, 주 모선에 대한 자,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도면의 3, 4, 5 측의 모선 방식은 어떤 모선 방식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모선 방식이라고요? 이중 모선 방식이 된다더라. 자, 문제 2번. 도면에서 1의 기기의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1의 기기는 아까 션트 릴레이, 블로 리액터라고 한 거죠. 블로 리액터 설치 목적은 페넌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도면에 주어진 재원을 참조하여 주 변압기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고 자 23kV의 VCB의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상분선 변압기를 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차, 2차, 자, 3차예요. 그러면 자, 여기를 G 하이, GM, 자, GL로 봐볼게요. 자, 이때 500메가 기준이죠. 500메가 암페어 기준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1차와 2차 사이에는 10%가 있었고, 자, 2차와 3차 사이에는 67%가 있었습니다. 3차와 1차 사이에는 78%가 있다라고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으로 와야 되겠죠. 제가 퍼센트 임피던스에 지금 퍼센트 자는 지금 제가 생략을 좀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 100메가를 기준으로 구해 보랍니다. 그러면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와 용량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걸 자, 기준 용량을 얼마로 100메가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자, 500이었을 때 10%였는데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더라 이거야. 2%. 자, 여기도 500메가였을 때 67%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13.4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13.4%가 나온다. 자, 여기도요. 500메가였을 때 78%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여기는 15.6이 나오더라. 15.6%가 나온다더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 여기 1차 측, 2차 측, 3차 측에 대한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GH 플러스 GM은 자,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GM 플러스 GL은 13.4가 되겠죠. 13.4%가 된다더라. 그 다음에 GL 플러스 GH는 15.6%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더해 봅니다. 더해 보면 2배 G 자, H 플러스 GM 플러스 GL은 31%가 될 것이고, 자, 고로 GH 플러스 GM 플러스 GL은 얼마나 나오냐? 15.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구했네. 자, 결과적으로 GH는 얼마예요? 15.5%에서 마이너스. 자, GH가 되기 위해서는 ML이죠. ML을 빼면 되니까 13.4를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2.1%가 되겠다. GH는 2.1%가 될 것이고. 자, GM. 자, GM은 15.5%에서 GM을 구하기 위해서는 HL이죠. HL을 빼면 돼. 15.6%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0.1%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GL은 15.5%에서 자 HM이죠. HM 2%를 빼니까 여기는 13.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3번의 1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3번의 자 1번 문제는 자 그다음에 23kV의 V12의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했어요. 이번에 차단기 용량이죠. 이번에 차단기 용량 메가볼트 암페어는 뭘 가지고 단량 용량을 구하면 돼.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을 구해보면 되겠죠. 여기는 메가볼트 암페어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미지수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근데 여기는 얼마? 100메가가 될 것이고 그럼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아 그렇죠. 자 여기다 이렇게 봐볼게요. 여기는 2.1%. 자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1%. 여기는 13.5%. 그럼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게 직렬 연결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2.5%가 나올 것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0.57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체 임피던스는 13.5에서 플러스 자 2.5 플러스 자 0.57을 2.5 곱하기 0.57로 자 곱해서 더해 보시면 되겠죠.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13.96이 되더라 이거야. 자 13.96%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는 13.96에 대한 100에 자 100메가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716.33 메가볼트 암페어의 차단계 용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중괄호 4번이 되겠죠. 도면의 3, 4, 5kV에 G12에 내장된 자 계정기용 BCT의 오차 계급은 C800이다. 자 부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BCT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싱 타입 변류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C100, 뭐 C200, C400, C800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때 여기 이 100단위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 이 100단위의 숫자가. 자, 100, 200, 400, 800이 뭐냐? 이 차의 단자 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2차 측의 단자 전압이다. 그럼 이 단자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옴과 자, 전류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는 2차 전격 전류가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20배 전류가 흐를 때 나오는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압은. 자, 이때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단자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류기 2차 측의 전류는 얼마예요? 5A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 됩니까? 100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자, 여기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압인데 자, 전류는 100이야. 전류는 100이고 전류도 100이고 전류도 100입니다. 그러면 자, 100V가 되기 위해서는 자, 몇 오미? 1오미. 여기는 2오미. 여기는 4오미. 여기는 8오미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옴 값을 알았네. 그럼 전격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 볼트 암페어는 자, 변류기는 어떻게 구해요? I 자승의 임피던스로 계산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류는 5A가 되니 5A의 자승 곱하기 임피던스는 8이 돼서 자, 얼마가 돼요? 200V 암페어의 자, 전격 부담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부싱 타입 변류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면의 3번의 차단기의 설치 목적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 3번. 이 차단계 목적이 뭐냐? 이 T버스예요. 이 전환 모선이죠. 그래서 무정전으로서 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3번. 자, 3번을 설치하더라 이거야. 모선 절체용으로. 그래서 살펴보았고. 자, 그다음에 6번. 도면의 주 변압기 1뱅크를 증설하여 병렬 운전하고자 한다. 이때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4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4가지. 자,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변압기가 하나가 있고, 자, 여기도 변압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이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고 싶대요. 자, 병렬 운전을 했네. 자, 이때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뭐가 같아야 되냐? 극성이 일치해야 되더라. 극성이 일치해야 될 것. 그죠? 무슨 극성? 감극성으로서 일치를 해야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두 번째, 2차 측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 2차 측에 전격 전압. 자,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수비 또한 일치해야 되겠지. 자, 권수비도 세 번째, 권수비도 일치해야 되더라. 권수비.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저항과 자,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해야 되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순환 전류가 흘러서 뭐 과열이 된다든지 소손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손실이 또 발생이 된다든지 야,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17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8번 22.9kV Y 중성성 다중접지 전선로에 전격 전압이 13.2kV 자, 전격 용량이 250kVA의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Y 델타 결선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Y 결선이 될 것이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가 연결이 된 상태이고 2차 측은 자, 여기는 Y고 2차 측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 자, 어떤 결선이다? 델타 결선이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문제. 변압기 1차 측 Y 결선의 중성점 부분을 전선로 중성선에 연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중성선에다 연결을 해 놓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요? 그죠? 자, Y 결선에서 예를 들어서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일어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역 V 결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델타에서는 똑같이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V 결선이 돼서 삼상을 공급할 수 있다더라. 자, 그러면 변압기의 부하 용량이 지금 750이에요. 그러면 250인데 만약에 중성점을 중성선에다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단상이 돼버리죠. 역부위 결선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하 측이 뭐가 돼?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다더라. 그죠? 그래서 연결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 여부는 자, 연결해서는 안 되고 자, 역부위 결선이 돼서 과부하로 인한 자, 소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한다? 중성선에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워 퓨즈에 끼워 넣을 퓨즈 링크는 몇 암페어일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계산 과정을 쓰고 아래 예시에서 퓨즈 용량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 파워 퓨즈의 용량을 선정을 할 건데 퓨즈의 전부하 전류의 1.25배로 계산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변압기의 용량이 750이니까 자, P는 루트 3배 VI가 돼서 I는 자, 루트 3배 V의 P로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곱하기 1.25배의 여유 배수를 주면 되죠. 그러면 변압기 용량은 75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29이었죠. 22,900 곱하기 1.25배를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 23.64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표에 이거, 야 표에 이거, 자 표에 이거 얼마짜리 선정을 하냐? 23.64를 포함할 수 있는 30A짜리를 우리가 선정을 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8번 문제까지 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